망나고 싶은 노동자들의 이야기 막노TV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김지훈입니다. 오늘은 요즘 한참 됐어요. 산재로 이렇게 신청을 하면 그런 부분들이 되게 딜레이가 되고 또 불이익이 나는 경우가 많아졌더라고요, 예전에 비해서. 그래서 이 산재를 담당했던 우리 동지들 모시고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먼저 제 옆에 계신 동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 부지회장 변우석 동지 소개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수석부재장 변호석입니다. 예. 그리고 그 옆에 동지 부지회장 현진우 동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재장을 맡고 있는 현진우입니다. 네, 두 동지가 이제 작년까지는 그 노안 일을 계속 하셨잖아요. 네. 지금 이제 수석 부지회장, 부지회장으로 이제 이렇게 명찰이 바뀌었어요.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하는 일은 크게 바뀌자 그걸 전담을 하고 있죠, 아직도. 네, 하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시고 얘기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조합원 동지들이 가장 모르는 게 있어요. 산재가 무엇인가부터 얘기를 들어볼게요. 한번. 산재가 무엇이죠? 네. 그 산재란 회사에서 이제 다쳤을 때 그 사업주가 이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음, 그 사업 이제 제자들이 예, 그 다쳤을 때 회사에서 그 생활하는 급여나 그런 거를 보장받을 수 있게 예, 예. 해주는 거고 근로기준법상으로 음, 사업주가 그거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런 거를 제자가 이제 부담 갖지 않고 음. 치료받으면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산재입니다. 혹시 나라에서 운영하는 보험 같은 건가요? 예, 보험 예, 제도죠. 보험이지. 나라에서 운영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근데 이 산재 말고도 저건 있어요. 또 근로자 재해보험 같은 걸 따로 가입하는 회사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듣기로는. 네, 우리 회사는 없잖아요. 네, 네. 없어요. 근데 이제 그거 없는 대신 뭐 1회에 한해서 400만 원인가요? 6개월 이상 네, 의료 네, 계실 때 의료, 예, 의료비 지원으로 해서 그거 하나 있는 걸로 아는데 혹시 지회에서 이 근로자 재해보험을 회사에서 가입하게 하는 그런 거를 우리가 하고 저희가 있는 일이 있을까요? 네, 그 예전에 단협 23년에 예, 예. 단협 체결할 때 그 조항을 넣었는데 예, 예. 회사에서는 수용이 불가하다고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 그 사이에 고모가 단협 체결했고요. 그렇죠. 근데 좀 딴 얘기 잠깐 새는 건데 전에 사나이 때 얘기 나온 게 있어요. 회사에서 이러는 설비마다 카메라를 다 달겠다. 네네. 그 CCTV를. 그게 뭐냐면 안전사고가 났을 때 안전사고가 어떻게 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라고는 말은 하는데 근데 이게 사실은 개인 기본권을 침해하는 거잖아요. 네, 그 그렇죠. 소작권이든 뭐든 개인의 저거를 자유를 침해하는 부분에 있는 건데 회사가 근데 막 달겠다고 하면서 그때 들이내민 게 있어요. 23년 단협에 조항의 뒤에 저도 그때 읽어보고 깜짝 놀랐는데 반 예외적으로 안전의 사항에 대해서는 뭐 카메라 뭐 이런 CCTV 설치를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걸 가지고 그때 화단 팀이었죠. 한 네. 팀장이 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저희가 사장에서 그러면 노동조합이랑 합의가 안 되면 절대 못 달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네. 사실은 단협으로 얘기가 되어 있는 부분이라 회사가 억지로 막 달면 또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막을 수는 없는 부분이 생기는 거고 단협으로 이미 조항이 만들어져서 여기 고문노조에서 이제 단협 체결을 했잖아요.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아, 네. 예. 네, 그 부분이 이제 단협 체결을 했기 때문에 음. 그거를 설치해야 되는 건 아니고 음. 이제 법적으로 저희가 맨 처음에 CCTV 관련해서 고발장을 제출했을 때 예예. 나온 답변이 뭐냐면은 충돌 방지, 화재 방지, 화재 예방으로는 음. CCTV가 법적으로 허용이 돼 있어요. 예. 그걸 회사가 악용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예. 단 예외 조항을 들어서 이제 네, 할 것 맞아요. 같은데 맞습니다. 아무래도 그냥 막 밀어붙일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가 인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저희도 이제 계속 회사에다 예. 고소 고발로 예. 계속 할 건데 이제 너무 무분별하게 설치를 하려고 하니까 그걸 이용해서 악용을 하려고 네. 하니까 저희가 고소 고발할 건데 일단은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소 고발해 가지고 그게 인제 쪼끔 불기소 처리가 난 건이 있어요. 난 건이 있는데 그 건도 인제 같이 취합을 하고 예. 앞으로 있을 그런 것도 같이 취합을 해서 음. 불합리한 사안 취합을 해서 또 계속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그 그래서 부분은. 예 그래서 인제 우리 조합원 동지들 이거 인제 방송 보시면서 인제 앞으로 인제 노안부에다 계속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될 부분들이 현장에는 불합리하고 불안정한 부분들에 대해서 노안부에 계속 얘기해서 저희가 고소 고발로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이런 문제들이
회사 마음대로 진행이 됐을 경우에는 저희는 그걸 무기로 사용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 조합원들이 함께 도와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소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올게요. 그러면 인제 현장에서 이러다 보면 인제 근골격계 아니면 갑자기 사고성으로 이렇게 부닥치거나 찢기고 이런 살이 찢기고 이런 사고들이 나요. 인제 사고성이라고 그러죠. 질병과 사고성 두 가지로 크게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이 현장 노동자들은 어떤 행동을 해야지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지회로부터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네. 우선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이 되면 주변의 동료들한테 알리는 것도 중요하고, 사고 전파. 네. 예. 그리고 관리자들한테 분명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예, 어. 관리자들 중에서도 좀 사고가 심하지 않다 그러면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는 것도 있고, 산재 은폐가 예.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제자분들한테도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 일을 하다가 대차를 밀다가 손목을 삐끗했다든가 아니면 걸어가다가 발목이 삐끗했다든가 이런 것도 우습게 여기지 마시고, 뭐 쪼끔이라도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우선 주변 동료들한테 얘기를 하고 관리자들한테 분명하게 얘기해 주시는 게 좋아요. 네. 그래요. 그 그렇게 일단은 사고 전파 그리고 관리자들이 내가 이렇게 다쳤다는 걸 명확하게 얘기하고 내 치료를 받겠다는 의사 표현 네. 그리고 그렇죠. 지휘의 노안부에 네. 연락해서 차후 일정이 뭐 있냐 행동 요령을 이 발표하는 거. 실례로 저희 조합원들한테도 좀 이렇게 몇 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때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에는 뭐 '하루 이틀 지나면 괜찮겠지.' 하다가 예. 인제 너무 아파 가지고 며칠이 지난 상태에서 인제 병원을 가게 됐는데, 병원에서 인제 "파열이 됐다." 음. 뭐 그런 식으로 연락을 받고, 인제 "산재 진행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라고 이렇게 어. 연락이 와요. 그러면 회사에 보고도 안 돼 있고 음. 아무도 주변에 인제 본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음. 회사에서는 이 사람이 음. 회사에서 다쳤는지 밖에서 밖에서 다쳤는지. 다쳤는지 인정을 안 해 주기 때문에, 맞아요. 이런 부분에서 인제 공단 쪽에서도 산재 진행을 할 때 음. 이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불이익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 증명하기 위한 다툼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네. 불필요한 다툼이 있잖아요 또. 그러니까 사소하다고 생각하더라도 음. 분명하게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고 관리자들한테도 알리고 저희 인제 노안부에 또 아 알려주는 그런 그렇죠. 게 필요합니다. 주변 사고가 났을 때는 주변에 내가 다쳤다는 걸 알리시고 조합원들이 주변에 있는 같이 일하는 동료들한테 그리고 관리자한테 "내가 이렇게 다쳤으니 치료를 받겠다."는 얘기를 꼭 하시고 그리고 노안부에다가 연락을 해서 노안부에서 적절한 그 행동에 대한 아니면 차후에 어떻게 내가 해야 될지에 대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즘에 한참 제일 산재가 이제 질병 산재를 네. 얘기 드리는 네. 건데 최고 길었을 때가 한 9개월 가까이 됐었어요. 신청을 하고 네. MRI를 찍고 산재를 신청하고 그 심사 받는 데까지 인제 승인이 부승인은 인제 그 심사 결과에 따르겠지만 근데 요즘엔 어느 정도나 걸리나요? 요즘에도 아직까지는 음 그 정도는 걸리는 것 8-9 같습니다. 개월? 네. 어휴. 네. 근데 이게 또 대전 검사에 또 달라요. 네. 그쵸. 처음에 대전 공장도 지금 7 개월, 8 개월 정도 대전 이렇게. 콩장? 대전 공장. 대전 공장. 네. 대전 공장도 7 개월, 8 개월 정도 걸렸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쪼금 줄어들어서 6 개월 정도 6 개월. 걸려요. 근데 금산은 음. 아직도 한 8-9 개월 걸리죠. 예, 네. 아직까지 그 정도 네. 걸려요. 그 차이가 어디서 발생하는 건가요? 신청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너무 사례만. 예. 근 신청 인원이 너무 근데 많다고 이게 대전 생각을 합니다. 동부지사 제가 물었어요. 13,400개 사업장인가를 관리한다고 들어요, 네. 동부지사에서. 그 대전, 동구, 뭐 금산, 옥천, 영동 이렇게 해서 13,400개 사업장이라고 그러는데 뭐 영세 사업장도 있고 하니까 가게들도 있고. 대전이 그러면 더 적은가 이 관리 사업장이? 그러니까 대전 같은 경우는 그 금산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는 그 음. 해당 담당하는 인원이 있어요. 예. 근데 그 담당 인원들만으로도 음. 인원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음. 그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건수가 한계치가 있기 때문에 계속 누적이 되다 보니까 그 산재 처리가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은 그거 인원이 많아서 인제 하는 거는 이제 공단의 문제죠, 지금. 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저희 회사 문제도 있잖아요. 오래 걸리는 그렇죠. 이유가 우리 유독 근데 제가 공단에서도 물어봤을 때도 회사에서도 인제 의견서 같은 걸 제출할 때 보험가입자 의견서라고 해서 회사에서 제출한 의견서를 한 달 거의 보통 평균 한 달 안에 다 온다고 했거든요, 그 담당자가. 네.
근데 우리 회사는 5개월이 걸렸었단 말이죠. 근데 그때 전에 아시겠지만 산안이 때 네. 지난 한의 때 3개월 아니야 한 달 45일 45일 안에 보내겠다라고 이제 그때 했었어요. 근데 네. 지금 어떻게 하고 진행이 되고 있죠? 제가 이거 그 이후로 제가 체크는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그 이후로 아직 정확하게 확인된 건 없는데 음. 일단은 45일은 아직까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그때 산안이가 이거를 했던 게 6개월 전에 6개월도 넘었을 때 그렇죠. 좀 같은데. 됐죠. 예. 네. 그때 이후로도 아직도 45일이 넘고 있다면 약속을 안 지키고 있는 거고 회사가. 네. 그리고 추후에 이 45일도 길다 30일까지 줄이는 노력을 하자라고 얘기를 그때 만들어 가자라고 했었는데 45일은 그때 무조건 지키기로 했었거든요. 네. 아까 이 뭐라고 했죠? SH 팀. 네. 아니 뭐 SH2 팀에서 관리하면서 그 팀장이 그렇게 약속을 했었음에도 아직도 안 지켜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 한번 노안부에서 체크해서 네, 좀 알겠습니다. 며칠씩 걸리는지도 한번 네. 보고 따져 물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해놓고 그 이후에 그 뭐야 후속적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그걸 뭐죠 이렇게 뭐라고 하지 그걸 이렇게 지켜보는 거라. 하여간 그런 걸 잘 못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체크하고 있어야 되는데 인원 문제나 뭐 지혜가 복잡해서 그걸 다 이해하긴 하는데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요 산지 처리 지연되는 게 비단 저희 한국타이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금속 중앙에서도 지금 투쟁 계획을 잡고 있는 상황이고, 이 사업주 의견서가 공단에 도대체 며칠 만에 들어가는지 그거를 한번 파악을 해서 네. 그 지부에 자료를 준 적이 있어요. 이제 그런 자료를 모아서 다시 이제 금속 중앙으로 올라갔고, 지금 가을철부터 이제 금속 중앙에서 울산 본부 투쟁을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그리고 지금 뭐 민주노총에서도 이 산재 처리 지원 건은 전국에 다 동일하게 음. 지연이 되고 있어가지고 지금 4월 다음 주부터 지금 근로복지공단 이제 본부 쪽에 투쟁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타이어도 같이 이제 중점적으로 하려고 진행 계획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뭐 근데 제가 이제 한 2-3년 전이랑 비교했을 때 되게 늘어났거든요. 그 네, 심사까지 걸리는 기간이. 근데 그 2-3년 전에는 그 산업 재해자가 그렇게 산업 재해자 숫자가 지금 현재와 비교했을 때 이렇게 변동이 그렇게 크다고 생각되진 않는데 매년 다치는 사람 똑같을 거고 질병으로 나간 사람 똑같은 이상하게 늦어지고 있단 말이죠. 공단에서 인제 근데 그런 예컨대 제가 물어봤을 때는 공단 그 담당자는 이런 얘기를 예전에는 질판이라 하루에 4명 일주일에 4 명을 올리면 6 명을 올렸었는데 지금은 4 명밖에 못 올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벌써 6 명과 4 명은 2 명이면 2분의 1이 2분의 1? 조금 안 되게 줄은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더 딜레이가 되는 과정이고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한국타이어가 인제 아까도 했지만 보험 가입자 의견서 제출을 늦게 하면서 저희보다 늦게 신청하는 회사에서 그 사람이 이제 서류가 이미 만들어졌으니까 회사 준 거랑 해서 그 사람은 먼저 심사를 들어가게 되고 한국대 사람들이 자꾸 뒤로 밀리는 걸로 해 가지고 우리가 9 개월까지 밀리지 않았나 이런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었거든요. 그 얘기를 했을 때. 회사에 그러니까 저희가 노안부에서 해야 될 건 그거 같아요. 아까 45일 그 약속 네. 지키고 나중에 30 일까지 한국타이어 인원이 자꾸 뒤로 밀리니까 다른 회사에 비해서. 그거고 공단은 공단대로 그 질판이 횟수를 늘리든지 해서 해결이 될 수 있는 그 방안을 우리가 이거는 뭐 연대의 힘으로 같이 해야겠죠. 저는 산별 안에서 그럴 것 같고. 그러면 또 하나요. 이게 방금 얘기했던 보험가입자 의견서를 이제 회사가 제출해요. 근데 현장에서 내가 실제로 일했던 거와는 다르게 되게 재해자가 얘기한 거랑 대단히 상이하게 이렇게 제 공단에 제출한단 말이죠, 회사가. 실제로 뭐 저도 그렇지만은 제가 하루에 제가 성형외과 일입니다. 근데 성형 OP가 하루에 250 분을 쉰다고 휴게 시간을 부여했다고 그렇게 공단에 제출했어요, 회사에서. 아마 그때 제가 같이 얘기해서 아마 네네. 아실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 우리가 뭐 어떻게든 대응을 해야지 않아요. 이렇게 못 오게라도 한다든가 아니면 같이 확인해서 고치게 만든다든가 해야 되는데 이런 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대응책이나 이런 아니면 지금 현재 뭐 진행 중인 일이 있다면 네, 지금 아까 말씀하신 SH팀 팀장하고 예. 지금 인제 면담을 잡았습니다. 예. 면담을 잡아서 늦어도 5월 음. 빠르면 4월 안으로 예. 면담 잡고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상의를 해볼 생각입니다. 예. 네. 음. 인제 회사에서 조사한 거는 아시겠지만 일방적으로 너무 지금
그 휴게 시간이나 작업 방법이나 작업 시간에 대해서 너무 네. 일방적으로 조금 제자한테 안 좋게 맞아요. 그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회사 입장이 어때서 어떻게 조사했는지 아니면 어때서 그렇게 됐는지 저희하고 맞아요. 좀 상이한 내용 확인 좀 해볼 생각입니다. 그때. 네. 그리고 확인을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저희가 또 이제 이렇게 하자라고 해야 될 그렇죠. 할 수 예. 있잖아요. 그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혹시 지금 구상 중인 게 있다면 얘기를 안 해주시면 그래도 좋겠네요. 작년에 그 질병판정위원회 위원장이 금산공장을 방문을 했었어요. 네. 그때 방문을 하고 재활보상 그 대전 지역 본부하고 그리고 동부지사 있는 재활요양부 담당자들도 같이 금산공장에 방문을 했었는데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 노동조합에서 재발생 경위서를 공단에 제출을 하잖아요. 그 이제 그거 제자 거죠. 네. 쉽게 말하면. 그거랑 이제 사업주에서 보내는 네. 내용이 너무 상이해서 네. 실질적으로 좀 한번 점검을 해보자 해서 위원장이 온 거였거든요. 음. 현장을 둘러보고 나서 아 진짜 생각했던 것보다 더 열악하다. 그리고 양쪽 노동조합이랑 회사 측 주장이 너무 상이하기 때문에 이거를 좀 의견을 맞춰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 SH팀이랑 얘기를 해가지고 그럼 좀 같이 동영상도 촬영을 해서 우리가 그 공단에 보낼 수 있게끔 진행을 하자. 같이 같이 노사가. 하자. 그렇게 했었는데 처음에 그 질병판정위원회에서 나왔을 때는 그 앞에서는 아, 잘 좀 할 수 있게끔 얘기해 보겠습니다 했는데 그 다음에 얘기를 했는데 회사가 거부를 했어요. 이 SH 이 팀 팀장이 못 하겠다고. 저희랑 같이 못 하겠다고 그렇게 거부를 해가지고 뭐 못하는 사유는 있었을 거 아니에요. 왜 못 하겠다고 했을 거 아니야. 그냥 그러니까 못 하겠다가 아니라. 어찌됐건 이제 영상을 찍거나 하게 되면 그 영상에 대한 부분이 유출이 되거나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근데 아니 제자 그 영상 제출할 수밖에 없잖아요. 직접 찍다든가 그러니까 와서. 저희가 이제 제자들이 직접 이제 그거에 대한 저희가 우리가 근거격계가 발생을 하게 되면 다 우리 본인 스스로가 그거에 대해서 증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영상을 찍어야 되는 부분인데 회사에서는 뭐 그런 거를 저희 편의를 봐주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못 한다고 했고 안 그래도 저희가 저번 주에 대전 공장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또한 개최를 했는데 1분기 개최를 했는데 금산 공장에서 그 요런 부분에 대해서 못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 회사 측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자라고 그렇게 전달을 해놨는데 아직 답변은 못 받았고요. 금산 공장에서 그렇게 안 하겠다는 얘기를 들은 적 있나요? 네, 저희가 맨 처음에 저희가 요청을 한 거거든요. 회사와 같이 동영상이나 저희가 제출한 재발생 경위서 일원화를 시키자. 그렇죠. 네, 일원화를 해야죠. 시키자고 요청을 했는데 회사에서 거부를 한 거고. 그리고 심지어 저희가 네. 요구하는 게 우리가 우리가 찍은 네. 영상으로 가자는 것도 아니고 같이 하자는 거잖아요. 노사가 그렇죠. 공동으로. 거부할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럼 회사가 거부한다는 건 그럼 거짓말 계속 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고 그렇죠. 이거 산재자들한테 더 고통을 주겠다는 네. 그런 주겠다는 의지밖에 안 보이거든. 너 산재하지 마라고 이런 식으로밖에 안 보이는데 이거에 대한 거는 정말 우리가 좀 한번 산재자들 다 모아서라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해야죠. 산재자 싹 오늘 하루 모아서 공장 한번 본사든 아니면 공장 그 업무 마비되게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얘기를 따지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질문 있습니다. 네. 그 SH라는 팀에서 사유서를 그렇게 말도 안 되게 작성해서 보고를 하잖아요. 올리잖아요. 그러면 조합원들도 어차피 사측은 조합원들이 이렇게 일을 한다고 평가를 해갖고 그렇게 보내는데 조합원들도 사측이 써놓은 대로 일을 하면 안 되나요? 주에 예를 들어서 지금 김지훈 교섭본부장님의 사측의 내용이 뭐 250분. 네, 뭐 성형은 한 4시간 가량 일하고 4시간 가량 쉰다 뭐 이런 식으로 썼는데 그러면은 사측의 말대로 조합원들도 이건 뭐 저희가 쟁의권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사측이 본인들이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으니 니네가 판단한 대로 우리도 작업을 하겠다 일을 하겠다 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저희 PM분들도 보니까 뭐 회사 8시간 나왔는데 8분 일한다. 맞아요.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응당 본인들이 판단한 내용이기 때문에 조합원들도 그렇게 일을 하게 되면 이게 뭐 법적으로 또 뭐가 있을까요? 불리한 부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 여름하고 가을쯤부터 계획을 한 게 아까 전에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조합은 이렇게 작업을 시키겠다. 아예 얘기까지 해놓은 상태였어요. 네, 맞아요. 회사 쪽에. 했었어요. 했었는데 그거는 조금 아무래도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아직까지 진행은 못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설부팀 8분 작업한 거, 그거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작성을 잘못했더라고요. 아,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뭐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그대로 사실은 그렇게 일을 하면 이 사람이 이 회사에 일을 하러 온 게 아니잖아, 사실은. 그렇죠. 그러면 다 잘려야지. 그거에 대한 정확하게 회사 답변을 받은 건 뭐냐면은, 실제로 휴게 시간이 뭐 250분, 300분 이라고 해서 그렇게 쉬는 건 아니고, 실제 우리 노동자, 우리 조합원들이 딱 작업을 하는 시간만 측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조합원들도 저도 인터뷰를 해봤지만 이 정도로 사측에 그렇게 조합원들이 일하는 시간이 단축되고 휴게 시간도 제대로 보장되고 이렇게 일을 한다면 지금 월급 받고도 충분히 일하겠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현실은 그게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네. 이때 네, 그러니까 말씀하세요. 회사에서 주장하는 게 성형공정을 예를 들면 저희가 각 반제품들을 하나로 합치잖아요. 네, 성형공정에서. 맞아요. 그러면 이 하나를 조인트를 하고 뒤로 나와서 잠깐 대기하는 이것도 다 휴게 시간으로 치고 있는 거거든요. 회사에서는. 그러니까 전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이 대기 시간까지 휴게 시간으로 치고 있다는 거는. 전에 이제 3학년 때 이제 그 담당자를 배석시켜서 그때 물어봤던 그 이제 거기서 나온 답변은 그거였어요. 그냥 우리가 뭐 재료 교체든 뭐 기계 고장이든 뭐 여러 가지 기타 요소로 이렇게 설비가 쓸 때 네. 신고를 하잖아요. 이거를 불가동 신고를 하잖아요. 외부 때문에 불가동 중이다라고. 그러면 모든 불가동을 갖다가 휴식으로 잡은 거예요. 네. 기계가 돌아가는 시간 제외한 거를. 뭐 사실은 제가 그렇게 250분에 나왔던 이제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작년도 올해도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GT를 이렇게 만들어서 성형이니까 GT를 만들어서 이렇게 가져가는데 EMS가 도는데 네. 창고가 꽉 차서 이게 딜레이가 되면서 타이어를 하나 만들고 막 한 30초씩 계속 딜레이가 발생하는 거예요. 서 있어 기계가. 그러면은 불명불가동이 뜨니까 그때 우리가 기타 정지를 넣었어요. 당시에는. 그리고 지금은 뭐 불명불가동에 뭐 창구 뭐 만셀 이런 게 생겼어요. 따로 만들어서 항목을. 지금 그걸 누르는데 예전에는 작년까지는 기타 정지 눌렀었는데 지금 창고 만셀이라는 항목을 만들었던 기타 정지든 뭘 눌렀든 간에 하여간 다 그걸 다 휴식으로 잡은 거고 그 사이에 발생하는 뭐 기계 트러블이든 뭐하면 기고장 눌러놓고 기계 트러블 조치를 하고 비정형 작업을 우리가 이제 하는데 그게 사실 더 근력적으로 힘든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